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상승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던 주식시장이요, 백약이 무효로 돌아가면서요, 양대 시장 모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거래소 지수가 56포인트 3.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9포인트 3.7%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지금 1차, 2차가 나왔어도 주가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요, 이 경기 부양책이 3차, 4차로 나오면서 더욱 강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요, 시장은 반드시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고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시장 분석과 함께요, 반등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지표를 보면요, 이 거래소 시장이 56포인트 3.19포인트 하락했죠. 근데 수급적으로 봐도 그쵸,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래소 시장에 개인들이 9,200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요, 외국인들이 6,800억 매도, 기관도 3,400억 매도를 하면서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자, 특히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보십시오. 그쵸? 예, 오늘 6,800억, 지난 금요일날 1조 1,000억대, 8,900억, 6,800억, 그죠? 3월 9일날은 1조 3,000억대. 과거 사례에도 봤을 때요,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한 이후에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줘야지만이 지수가 반등다운, 상승다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그런 힘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요, 선물 쪽이라든지 파생 옵션 쪽에서 보면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해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죠. 특히 풋 옵션 쪽에서 금일도요, 한 350억 정도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콜 옵션은 한 5억 정도, 그렇죠? 예, 선물에서는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은 파생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장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이 나고요. 특히 이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군들, 반도체 비메모리라든지 2차전지, 5G, 그동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요, 뒤늦게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그런 모습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한국 증시죠,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중기적으로는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오늘 리포트 DB금융투자에서 나왔죠. 자, 그 배경을 보면요, 첫째로 억압 수요가 응축되고 있다. 경제 활동에 자유가 제한됐던 것은 역설적으로 억압 수요를 누적을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수요가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억압에 의해서 억눌려 있지만, 그 억눌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심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둘째로는요, 정책적 초과 부양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향후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요, 이미 제시된 부양책은 잔존하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결국은 초과 부양을 가져온다. 자, 오늘도요, 미국 금리가, 그쵸? 1%포인트라 그러죠? 제로 금리까지, 그래서 2015년 말 이후에, 이후로 한 4년 정도 이후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죠? 또 여기에다 양적 완화도 7천억 달러 정도를 실행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근데 미국 선물 지수가 하한가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오히려 큰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한국 국내 증시에서도요, 장 마감 이후에, 그쵸?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죠. 0.5%포인트 하락, 인하를 하면서 0.75. 자, 국내에서는 0.75%, 그쵸?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1차, 2차 지금 나오죠? 지금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그쵸? 증시 부양책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신용 담보 비율을 낮추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 6개월 금지하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반응이 없지만요. 지금 2차 끝나고 또 3차, 4차가 나오는데 과거에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 뭐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처음 한두 번에는 약발이 안 먹지만요. 3번, 4번 가면은 그때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2번의 그렇죠? 경기 부양책이죠. 지난번에 추경 미국도 지난 3일날 1차로 0.5% 퍼센트 포인트가 금리 인하했듯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약발장 좀 2번째다. 이제 3번째, 4번째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책적 초과 부양 상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유지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죠. 종국에는 부양책 제시가 진작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오는 2분기부터는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에서 조만간에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지나친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뵀을 때 뭐 0.8배 미만, 뭐 어제 같은 나온 데는 뭐 0.7배 미만까지 그렇죠?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자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 얘기는 만약에 0.7배라면요. 내가 지금 1억치를 주식을 갖고 있다면요. 지금 상태에서 모든 기업들을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산하고 부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다. 0.7배다 그러면 한 30% 높여서면 내가 1억 3천을 청산 가치로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한번 내용 볼게요. 지나친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은 어떤 위기와 견져봐도 낮은 상태다. IMF 사태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에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0.8배에서 그 하락을 멈췄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는 이마저도 하회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2.87%로 금융위기 당시에 이르렀다. 이제는 코스피에서 발생하는 배당이 웬만한 채권의 이자보다 나은 상황이다. 그렇죠? 그만큼 한국 증시가 철저하게 저평가됐고 지금 경기 부양책이 1차, 2차 미국이나 국내 증시에서 나왔지만 아직 약발이 받고 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3차, 4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발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응축된 지금 원체 매도가 세기 때문에 응축된 매수 수요가 조만간에 터지기 시작하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뭐 지금 상태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는 네페스 일봉이죠.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역사적 신고를 내면서 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 빠지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뒤늦게 그죠?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큰 폭의 약세예요. 그 이유는 그죠?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간데 시장이 웬만큼 빠져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일단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에 안 빠졌던 폭까지 그죠?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네페스는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죠. 팬아웃 패키지를 주력으로 하면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을 최초로 성공한 게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분봉상으로 보면요. 오늘 5,200원 한 14% 하락했지만 뒤늦게 2시 이후에 그쵸? 이 34,000원대에서 3만원이 붕괴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10%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뒤늦게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니까 손을 놨다. 근데 시장이 안정만 되면요. 이런 종목군들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도주 논리로 보면요.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 지수 안정 시에는 가장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에코프로 BM이죠. 자, 에코프로 BM. 이것도 이제 일봉인데요.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호재성 재료가 많고 금년 들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의 하나죠. 5세대 배터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쵸? NCA라죠. 양극재를 삼성, SD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양극재 4년간 2조 7천억대 수주를 했고요. 또 2차 전지 재활용이 한 10조 원 규모.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재활용하는 회사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는 이 GEM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또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다라죠. 자,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만은 네페스처럼 그죠? 오늘도 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뒤늦게 지금
지금 반영이 되면서 그죠? 하락폭이 커지죠. 오늘 한 7,600원 하락한 7,5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2차 전지 비메모리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노와이어스, 이거는 이제 5G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늘 11%죠? 한 4,600원 하락한 34,450원. 단말기 계측 장비 및 유무선망 통합 시험 장비 업체예요. 미국 5G 통신 장비 투자 본격화로 해외발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무선망 최적화 및 통신 TNM 장비 수요가 증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지만은 원체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버티질 못하고 손을 놔버려서 동반적인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은 저는 가져달라. 시장이 안정되면, 이거 시장이 나빠지면 뭐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안정 시에는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빠르게 회복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시장 안정이 되는 기준을 잡는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루, 그러니까 오전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몽땅 몰빵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분할. 왜? 또 오후에도 또 다시 매수했던 것이 줄어들 수 있고 왜? 조금 늦게 확인하고 사도요. 이제는 원체 낙폭이 깊어졌기 때문에요. 이 조금 늦게 확인하고 사도 먹을 폭은 많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조금 안정 확인하면서 매수는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테스나죠. 테스나도 그렇죠.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예요. 오늘 5,700원 뒤늦게 그렇죠.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주도주 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 그렇죠?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뒤늦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SNS텍도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 SNS텍도 12% 그렇죠? 장대 음봉이 나오고 AD테크놀로지도 13% 그렇죠? 예, 뒤늦게 좀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뭐 SFA 반도체도 오늘 7.7%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지만요. 좀 시장 안정이 되면요. 그죠? 아까 그 조건들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로 시장이 안정되면 좀 빠르게 좀 회복이 시켜줄 수 있고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이 종목뿐이 아니죠. 뭐 2차 전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LG화학 그죠? LG화학 볼까요? 051910요. 그죠? LG화학도 그죠? 오늘 28,000원 8% 하락했고요. 뭐 그리고 우리가 했던 뭐 삼성 SDI라든지 그렇죠? 삼성 SDI도 오늘 8%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뭐 동반적으로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시장에 의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안정 시에는 반드시 이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자, 그 배경은요. 지금 이렇게 빠질 때는 마냥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자, 이것이 우리 종합지수 얼봉상인데요. 바로 1998년도죠. 우리 IMF 때예요.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도 주가가 마냥 하락했던 것들이 언제 그랬듯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렇죠? 오히려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 그 기간도 실제로 지나고 나면요, 뭐 6개월, 1년, 내가 뭐 지금 손실 30%, 보통 종목들 지금요, 종합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웬만한 종목군들 뭐 한 3, 40% 하락했어요. 근데 그거를 확정짓기보다는, 그렇죠? 뭐 6개월, 1년 기다려서 그거보다 오히려 수익을 나고 판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더 덕이 된다. 오히려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고 주식장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속임수용이 많은 거는 주가가 매일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처럼 그렇죠? 분위기가 크게 또 뜰 것처럼 모습이 만들어지면 또 현금이 있는 것을 또 올라가는 종목, 모습을 갖춘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오히려 손실폭이 커진다. 오히려 지금 손해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94년도에 입문을 했는데요. 자, 그때 크게 시장 우리 국가 부도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2008년이죠. 세계 금융 위기 때도 그렇죠.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급락했죠. 2007년 11월 2070에서 2008년도 10월에 892까지 그렇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그냥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무지 쉽는 건 맞습니다. 그죠? 뭐
종목들이 보통 뭐 한 30%, 40% 최근 한 달 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동 국면이지만 이 신동 국면 아까 말씀대로 경기 부양책이 1차, 2차 다 좀 약발이 먹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또 더 강한 3차, 4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점차적으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저점이 횡보를 한 후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 가능하다.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인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저는 반도체 그죠? 지금요 DRAM 수요 감소에도 그죠?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수요를 감소하면은 이 공급도 그죠? 조절이 가능해요. 왜? 이 DRA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국내 하이닉스 두 업체의 시장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두 회사만 공급만 줄이면 가격은 다운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죠? 특히 서버 DRAM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한 5에서 10% 오히려 오르죠? 2분기에도 20% 이상 상승 전망이 우세하죠. 물론 전망치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만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또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도 그렇죠? 한 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3-4군데에서 나온 평균치가 그렇죠? 상향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일 갈등 심화로 국산화 수혜주, 그렇죠? 입국 제한 등으로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런 걸로 국산화 수혜주 또 시장에서 안정되면 이슈화 충분히 될 수 있다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 전기차 시장 1월뿐이 아니라 2월 달에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연말이 가면 갈수록요. 물론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 공급 사태가 공급이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연비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연말을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기차 시장은 갈수록 확산돼서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고 내년서부터 또 이 트럭도 전기차로 나온다 그러죠. 이 2차 전지 들어가는 용량이 상당히 커진다 그래요. 거기에 따른 수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대수도 내년에 30만 대에서 173만 대로 그죠? 크게 증가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필 옵티스, 뭐 LNF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그동안 덜 빠졌다고, 그렇죠? 더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회복 시에도 그만큼 빠를 수 있으니까요.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5G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다 하죠. 올해서부터 해외발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통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 수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국내도 통신 3사가 상반기에 투자를 50% 늘린다 하죠. 4조 원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외발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일본, 캐나다 통신세 장비 공급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전체 가입자 한 80% 수준이 통신사들하고 장비 공급 수주를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뭐 서진 시스템, RF, HRC, 이노와이어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시면 없지만은 언제든지 시장만 안정되면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종목군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체험 VIP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특히 힘들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 엉킨 심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죠? 가위를 자르고 새롭게 매듭을 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갖고 매듭을 풀 것이냐, 그건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투자 성향마다 다른데요. 우리 현대투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실타래를 하나하나 조금 엉킨 실타래를 푸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손해는 아니다, 그죠?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과거 국가 부도 상태가 난 상태에서도 주가는 더 오히려 고점을 벗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혼자 그런 매매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있으니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썼어요. 3월 16일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